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제가 제품 테스트를 하고 소개를 하고 추천을 했던 올인원 앰프들 중에서 가격대가 적게는 50만 원대에서 많게는 400만 원대 제품까지, 많게는 한 10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처음 입문을 하시면 좋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어떤 제품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근 한 20여 년 동안 그래도 제품 리뷰어라고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은 국내에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골고루 테스트를 해왔고요. 한 15년에 걸쳐서 사용을 했던 250만 원 미만의 80가지 제품에 대한 입문용 앰프에 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한 공동 리뷰 같은 것도 제가 공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그 자료를 참고 삼아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은 디지털 DAC와 무선 스트리밍 기술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네트워크 올인원 앰프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브랜드별로 신제품도 나오고 있고 파격적인 제품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들이라든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제품에 대해서 좋은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늘어나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품, 합리적인 가격, 가장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의 윈 앰프입니다. 현재는 윈 앰프 프로라는 제품도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상 윈 앰프하고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가을이나 연말쯤에 윈 앰프 울트라라는 제품이 또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 제품은 아예 앰프 성능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윈 앰프라는 제품 거의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에 파란을 일으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터넷 최저 가격은 51만 8천 원인가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단품 각각 스피커 따로 앰프 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별달리 고민 없이 그냥 구매를 하셔도 되는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대안이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대단히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제품을 굳이 하이파이 오디오라고 불러야 되느냐, 저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오디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제품이 없어요. 기능 거의 완벽하죠. 하드웨어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도 사실상 이만한 제품이 없죠.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엉망인 경우에는 리모트 컨트롤을 해야만 작동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최적화 상태가 안 좋아 버리면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윈 오디오의 경영진이 구글과 하만 오디오 출신이에요. 윈 오디오 부사장이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네 회사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시총 1위였던 회사가 있죠. 누구든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회사가 있죠. 애플이 바로 그런 회사죠. 애플 회사가 아무래도 제품을 떠올리면 대부분 아이팟, 아이폰, 맥북 프로 이런 제품들이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하드웨어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 능력 덕분에 다른 경쟁 하드웨어 회사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윈 오디오라는 회사는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제품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성능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성능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만 원대에 출시를 했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성능이 무슨 몇백만 원 하는 제품이라든지 1000만 원 넘는 제품이라든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제품만큼 더 우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제품을 무엇보다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한 200만 원대 오디오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까지 통틀어서도 보편적으로 좀 좋아하고 불만을 드러내지 않을 만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요. 상당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있고 상당히 대중적인 음질 요소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갖추고 있고, 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얼마만큼 EQ조절만 하면은 얼마든지 음질이 달라질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가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불만을 드러낼 만한 요소가 적다. 아직까지는 이 윈 앰프를 능가할 만한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제품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 보면은 좀 더 고성능의 제품이라는 것은 뭐가 어떻게 다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좀 더 음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앰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가 어떻게 더 좋아질까라고 하는 의문점 같은 게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오늘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UMF 말고도 무려 4가지 앰프를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제품이 여기 보이는 쿼드 베나2라는 제품이고, 그 위에 있는 제품은 네인
유니티 102라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앰프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위앰프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비용을 조금 더 써서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 제품 정도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실 겁니다. 윈 오디오 제품의 경우에는 만약에 쿼드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상 쿼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의 경우는 한 2배가량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인데 해외에서 달러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은 3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쿼드 제품이 해외에서는 훨씬 더 비싼 제품입니다. 쿼드가 미국에서 900달러인가 999달러인가에 출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자면은 환율이 쌌을 때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120만 원대 정도 한다는 게 맞는 거겠죠. 쿼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가 진공관 앰프를 많이 제작했던 브랜드예요. 쿼드 베나2라는 제품 자체도 쿼드의 음악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깔끔 단정하게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소리를 재생한다기보다는 가능하면 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재생하려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피커를 매칭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운드가 좀 더 풍부하게 나와요. 배음이 좀 더 풍부하고 소리의 뉘앙스, 표현력 자체가 좀 더 풍부하게 재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에 관련해서 제가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음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청음 영상을 보고 쿼드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신 분이 댓글을 쓰셨어요. 오케스트라 곡을 듣고는 쿼드 압승! 이로는 모르는 저는 뭔가 감싸는 느낌의 둥근 소리다 라고만 했는데 클래식을 전공한 아내 말을 듣고 보니 한 음에서 배음이 같이 들리니 그랬던 거였군요.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이 들려보시더니 이 제품은 배음의 표현력이 구분이 될 정도로 풍부하게 재생을 한다. 그렇게 댓글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쿼드 베나2라는 저 앰프의 경우에는 먼저 재생했던 음과 나중에 재생했던 음을 똑똑 이렇게 끊어서 재생한다기보다는 유연하게 이렇게 이어서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어쿠스틱하면서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성향의 음악을 좀 더 많이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클래식 D 방식의 앰프보다 훨씬 더 음악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쿼드 제품의 경우에는 블루투스만 지원을 하고 EQ 기능 같은 거는 지원을 안 해요. HDMI 단자도 지원을 안 하고 광단자를 이용해서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하면 되긴 됩니다만은 초보자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뭔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디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윈 오디오를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하고는 있어요. 음악적인 풍부함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쿼드가 더 나은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제품은 네임 오디오의 유니티 102라는 제품입니다. 좀 작고 슬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입니다. D클래스 방식의 강력한 증폭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를 해줬다라는 회사라면은 저는 누프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프라임이 강력하고 압도적인 건 맞지만은 좀 거칠죠. 브랜드 네임밸류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누프라임 제품을 생각하는 바가 저하고 동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적인 촉감도 조금씩만 보완이 된다라면은 획기적인 인기몰이를 할 수가 있고 압도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선된 느낌의 사운드가 네임 오디오에서 먼저 나와버린 겁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 이하로는 강력하다 혹은 고성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제품의 두께로만 봤을 때는 위앰프보다도 더 슬림하죠. 이렇게 슬림한 제품이 출력이 8옴에 150W예요. 100W가 넘어가면서부터 높은 축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100W가 넘는 앰프도 흔치는 않죠. 이 정도 입문용 가격대에서. 압도적인 고성능의 느낌을 느끼게 해준 첫 번째 제품은 사실상 입문용 가격대에서 누프라임이었었는데 ST-A9X일 겁니다. 네임 102 같은 경우가 그런 압도적인 파워풀한 느낌과 고성능의 느낌과 구동력의 느낌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리의 촉감도 D클래스 증폭 방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음악적인 촉감까지도 잘 갖추고 있는 수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감, 강력한 출력의 느낌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다 보면은 반대의 급부로 사운드가 좀 거칠어지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처럼
촉촉하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따스한 느낌이 똑같이 날 수는 없어요. 좀 후하게 평가를 해서 오디오적인 강력함이 90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90점이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음악적인 표현력과 음악적인 질감의 능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그 제품은 하이파이용으로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비슷한 가격대의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들이 내주는 강력함과 음악적인 느낌이 80점에서 85점, 그러면서 음악적인 표현력은 65점에서 75점 그 정도 수준이었다. 어느 한 특성도 90점이 안 되거니와 그렇다라고 해서 음악적인 표현력도 특별히 더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을 별로 추천을 안 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다른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을 압도하는 구동력과 강력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음악적인 질감 표현력도 한 80점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느낌이 함께 나와주기 때문에 네임10이라는 제품을 압도적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음질은 앰프가 결정하는 비율보다는 스피커가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데 강력함이 좀 떨어지는, 스피커에 대한 구동력이 좀 떨어지는 입문용 앰프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그 입문용 앰프로 매칭할 수 있는 스피커의 한계치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무리 용을 써도 200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나올 수 있는 사운드만 그분은 즐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임10을 사용하게 되면은 200만 원짜리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은 앰프는 그냥 둔 상태에서 스피커만 하이엔드급까지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스피커의 사운드, 800만 원짜리 스피커의 사운드도 이 앰프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거의 무한하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두 가지 앰프가 남습니다. 자, 이 제품은 최근에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유니슨 리서치의 심플리 이태리라는 진공관 앰프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제품은 따끈따끈한 최신 제품입니다. SA35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제품 정도가 되면은 음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시고 매칭에 따라서 그리고 앰프의 구동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음질이 더 향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해도가 조금이나마 있으신 분들께서 노려볼 만한 제품인 것이죠. 진공관 앰프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능성이라는 것은 별로 없죠. 지금 이 보이는 윈 오디오라든지 네임 오디오라든지 아캄의 경우에는 최신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능이라든지 DAC 기능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진공관 앰프의 경우에는 그냥 순수 인티 앰프입니다.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음질의 차이, 깊이, 음질의 질감, 이런 측면보다는 기능과 편의성과 가격 대비 성능을 우선해서 제품을 일단은 구매를 하시게 되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를 해본 제 입장에서는 뭔가 판이하게 다른 임색적인 매력, 고성능의 성능적인 차이점들을 이 정도 가격대에서부터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니슨 리서치 심플리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리뷰 영상을 2편인가 제가 내보냈습니다만은 제가 제대로 세팅을 해서 시연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몇 천만 원대 TR 앰프와 비교를 해도 오히려 이 심플리 이태리 진공관 앰프의 음색적 매력이 더 낮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앰프의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200만 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앰프를 평가를 할 때 구동력이라는 측면과 음악성이라는 측면을 따로 분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음악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진공관 앰프가 다른 TR 앰프들을 압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 진공관 앰프를 별로 사용을 안 해요. 진공관 앰프 시장이 쪼그라들었죠. 그 이유가 워낙 기능만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질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가장 매력적인 음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추천이 되어야 될 만큼 진공관이라는 소자를 TR이 대체를 한 게 1948년도입니다. 정확성이 최고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진공관을 사용을 안 한 지가 지금 한 8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디오 쪽에서는 아직도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오디오 마니아라면, 내가 오디오 좀 사용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진공관 오디오 음색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가형 기능 위주의 올인원 앰프라는 게 이제 팔릴 만큼 팔린 거예요. 어지간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사용해 보셨어요. 이런 때일수록 다시 진공관 오디오에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제가 가장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진공관 오디오다운 음질을 재생을 해주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정을 한 겁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제품은 그러면은 플레이 기능이 없고 무선 재생 기능이 없으면은 음악을 어떻게 재생하는 겁니까? 윈 오디오에 윈 울트라라고 있죠. 윈 울트라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에버솔로
뭐 DMP A6 같은 제품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버솔로를 매칭하면은 그래도 3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위임울트라를 매칭해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은 구매 가격이 200만 원대에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품은 무엇인가? 아캄의 최신 제품 SA35입니다. SA30의 후속 제품이죠. 저희는 뭐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 동급 최고의 제품을 SA30으로 추천을 많이 했고요. SA30의 후속 제품이 나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했었습니다. SA35는 SA30에 비해서 모든 부분이 향상이 된 제품이에요. 일단 디자인 훨씬 좋아졌죠. 여기에 이제 노란색 LED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상판이나 측면에는 LED 색상과 동일한 노란색 빛깔이 이렇게 보이게끔 한 이 디자인적인 디테일 같은 것도 상당히 세련되고 센스가 있고요. 올 컬러 디스플레이, 아주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탑재가 되었죠. 과거 구형의 경우에는 블루투스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제품은 블루투스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을 하고 무려 블루투스 버전 5.4까지 현존 최신의 제일 좋은 버전까지 지원을 합니다. HDMI 단자도 그냥 ARC 단자가 아니라 ARC, eARC 단자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전용 앱에 보면은 라디오 채널과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기본 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라는 게 그동안의 방송들을 내용별로 이렇게 떼어가지고 파일 형태로 리스트 관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과거의 방송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소소하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앰프적인 성능이 강력한 것은 SA30 때부터서도 동급 최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동하기가 어려우면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스피커 대표적인 제품이라면 1000만 원 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포칼 소프라 2 정도가 되겠죠. 구동하기가 가장 어려운 스피커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아캄 제품의 정말 특출난 오토 세팅 기능, 그러니까 D랑 라이브 기능이죠. 오디오 기기에 탑재될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D랑 라이브를 안 한 상태에서는 소프라 2를 매칭을 했을 때 이게 아주 바람직한 음질이라고 추천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소프라 2를 그냥 D랑 라이브를 안 돌리고 매칭을 해도 거의 완벽합니다. 사실상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거기서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G클래스 방식은 현재 흔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음악적인 느낌으로 보나 구동력적인 측면으로 보나 가장 완벽한 방식은 G클래스 방식이다 라고 평가하는 오디오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의 부피나 무게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지만은 G클래스 방식으로 작동을 했을 때에는 마치 훨씬 더 강력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출력은 120W인데요. SA30의 뻣뻣하고 약간 경직된 듯한 느낌이 SA35에는 거의 없어요. 강력함도 훨씬 더 좋아졌지만은 사운드가 훨씬 더 내추럴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유연하게 펼쳐져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범용적으로 훨씬 더 비싼 스피커들까지 안정적으로 구동을 하면서 뭔가 음악적인 느낌이라든지 종합적인 상품성적인 측면까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까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무려 5가지나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제일 저렴한 가격대에서 위임앰프, 그리고 쿼드 베나 2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알아도 잘 팔릴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네임 유니티 102 디자인이 좀 더 멋들어지게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마니아분들 사이에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제품도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네임 102로 바꿔서 연결하는 순간 야, 오디오적인 음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내 스피커가 이렇게 고성능의 스피커였구나,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첫 번째 제품 네임 10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긴 합니다만은 이 2가지 제품도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진공관 앰프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뭔가 위험한 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음질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심플 이태리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사랑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심플 이태리라는 진공관 앰프는 기능이나 편의성보다는 음색적인 매력이 거의 몰빵이 되어 있는 제품인 거죠. 반대로 종합적인 상품성, 하드웨어적인 최신 기능, 최신 스펙, DAC 칩, 드디어 디스플레이까지 훨씬 더 고화질로 디스플레이가 나오는지, 그리고 앰프적인 성능까지 뛰어난지, 그 모든 부분들을 가격 대비 완벽하게 충족을 시키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요 유사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포괄적으로 여기 없는 제품들까지도 전부 다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당분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입문용 가격대, 그리고 중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관문에 있는 제품들까지 포함해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요 제품들이다. 각 가격대별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예산 내에서 이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되, 음색적인 차이점만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구매하신 곳에 보상 교환을 요청을 하셔도 정말 좋은 조건의 보상 교환도 가능하고, 중고 시세도 좋은 가격에 가격 유지도 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